네, 이번에 우리가 교육 목적론하고 지식론 이 부분의 중요한 점 몇 가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교육의 목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봤듯이 앞에 잘 정리되어 있었죠. 목적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교육의 목적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본질, 그 다음에 우리가 비본질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라는 거. 그러나 이 본질적 교육이라는 건 뭐냐? 바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딱 얘기하면 이것은 이 개인이 또는 인간 자신이 느끼는 교육에 대한 유의미성, 즉 인간의 유의미성이 증대되는 것이다. 이 유의미성이라는 건 뭐냐? 바로 교육 활동 자체에서 얻는 유의미성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교육 활동, 즉 교육 자체의 활동에서 오는 유의미성이다. 그러나 이거는 인간의 유의미성이라고 했을 때 같은 유의미성이라고 좌동 만들 수 있지만 이거는 뭐야? 교육 자체가 아니라 교육 외부에서 오는 어떤 외재적 가치. 그렇죠? 우리가 그 외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걸 외적 목적론, 내적 목적론. 근데 이 유의미성 어디서 느끼느냐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기 지적인 어떤 탁월성, 내 지적인 부분이 발달하고 숙련되는 것, 이런 것들 또는 인격에 대한 도덕적 인격에 대한 탁월성, 그 다음에 또 뭐야? 내 자신의 어떤 미적인 안목, 신미성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또는 정의, 사회 정의에 대한 어떤 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람, 가치, 이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죠. 어떤 이런 부분을 의미해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된다? 이쪽은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 바로 개인적인 어떤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어떤 욕구죠? 우리가 생리적인 거 또는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 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출세라는 것이 물론 학벌주의라든가 또는 어떤 지위를 얻는 데서는 타인으로부터 얻는 어떤 사회적 만족감들도 그 내용이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위인지학 그렇죠? 보다는 위기지학 쪽으로 나 자신을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이거는 위기지학이 아니라 위인지학.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어떤 외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다. 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랬고 이 부분이 특히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동기론 쪽과 관련해서 보면 아주 면밀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더라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론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었죠. 근데 이 지식론은 우리가 크게 선언적 지식. 그렇죠? 그 다음에 말고 어떤 건다? 바로 절차적 지식. 이렇게 둘로 크게 구분하고 그 밑에 이제 선언적 지식의 두 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무의미한 것이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뭐야? 이거는 바로 연산적 지식. 이것은 뭐야? 명제적 지식이더라라는 거. 그리고 이 명제는 다시 뭐야? 나눠져서 몇 가지로 바로 여기서 사실적, 경험적 지식하고 논리적 지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규범적 지식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쪽은 절차적 지식은 우리가 흔히 방법적 지식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 방법적 지식이라는 부분은 뭐야? 방법적 지식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가 체험하고 체득하는 거. 우리가 체험적 지식 또는 우리가 체득될 수 있는 지식 또는 우리가 실행 가능한 지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뭐예요? 바로 이 절차적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사실 여러 가지 잠재된 우리가 실행과 관련된 것 또는 어떤 이 가문과 관련된 것들이 좀 많다. 그래서 우리가 흥미롭게 면면히 탐구하다가 내 몸속에 내면화되는 어떤 지식들도 여기에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표면적인 거에서 보통 구성되어 있는 지식의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 그래서 이게 명적 지식 맞아. 교과서에는 팩트, 사실을 담고 있고 그냥 논리적으로 서술돼 있고 그렇죠? 그 마땅히 올바른 것만 가르치고 있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이게 필요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체험, 체득인데 이거는 학교 생활에서 물론 표면적 교육 과정에 집어넣어서 요즘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지식이 물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을 땐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상은 보통 교육 과정에서 봤을 때 국가 사회 수준으로 결정되는 건 이쪽이고
실제로 학교에서 현장에서 생동하는 지식은 발효축이다라는 거. 이건 이제 명사화된 거고 이것만 동사적인 의미였던 교육 과정과도 관련이 굉장히 깊다. 살아생동하는 어떤 지식을 터득해서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특히 이제 뒤에 지식론을 조금 더 보완할 가능성이 있죠. 특히 뭐냐면 우리가 심리학적 지식론 또는 브루너의 지식론이 아직 덜 나갔어요. 그 부분은 이제 지식론에서 일부 따로 이제 설명하려고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해하면은 이 지식론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설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지식론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사실상 뭐예요? 우리가 사실상은 이 정보처리론에서도 이 지식이 있어요. 정보처리론에서도 지식을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장기기억 장치로까지 들어올 수 있는가라는 거에서 주의, 어떤 자극들에 대한 주의, 선택적 주의로부터 해서 단기기억 장치로 해서 장기기억 넘어갈 때, 특히 장기기억 넘어갈 때 부호화, 유의미 부호화라는 걸 해요. 이 유의미 부호화. 유의미 부호화를 통해서 이제 지식이라는 것을 장기기억으로 넣게 되는데 그 부호화 작용이 그 안에 일어나면서 벌어지는 지식의 종류들이 또 그 안에 또 한번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브루너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인지 발달적 관점이라든가 또는 정보 처리와 비슷하긴 한데 바로 학문, 그러니까 지식의 구조라는 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심리학에서 정보 처리 말고도 또 앞에 뭐가 있죠? 인지 이론. 인지 발달 이론에서 피아제가 했던 지식론 그것들도 같이 이제 보면서 아 지식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자 일단 이렇게 앞에 있는 거 정리하고 뒤에 또 우리가 간단하게 지식론 좀 들어가면서 우리가 철학적인 논의까지 이제 빠져들도록 하겠습니다.